여러분들은 애완견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진돗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 충성과 용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품격 높은 개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동반자죠. 진돗개의 뛰어난 감각과 지혜는 그들에게 큰 신뢰를 주며 그들이 지닌 특유의 충성심은 모든 이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들은 그 외모와 성격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독특한 매력은 한국 전통의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어요. 진돗개의 눈빛은 단순한 애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자부심을 응축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러한 이유로 진돗개는 한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로 우리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도시 생활에 적합한 작은 크기의 외국종 강아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진돗개가 조금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의 진돗개를 입양한 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겪은 로드리게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고유의 매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는 로사라고 합니다. 6살 딸 소피를 키우고 있어요. 마르코와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피를 낳죠. 마르코는 어릴 적부터 강아지를 키우며 특별한 애착이 있었지만 저와 결혼 후 소피가 태어나고서 조금 잠잠해졌었어요. 반대로 저는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으며 예전에 큰 개에게 물린 경험으로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르코의 강아지 입양 요청을 항상 거절해왔죠. 소피를 낳고 나서는 제 건강도 좋지 않고 집안 형편을 고려할 때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더더욱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마르코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안정과 저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자주 출장을 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인 한국인 남편 지훈과 스페인 아내 마르타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들이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마르코는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어떻게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는지 물었고 지훈과 마르타는 한국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강아지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고 하더군요. 마르코의 얼굴에선 그 기대감이 느껴졌고 저는 걱정이 되었죠. 혹시 그 강아지를 보고 나면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마르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소피를 위해 간식을 사와서 놀러 온 것이었고 특히 소피가 좋아하는 간식도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다른 이유로 찾아온 것이었죠. 강아지를 입양할 집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하더군요. 부부의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고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들은 마르코와 저에게 강아지를 몇 달 동안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에게 강아지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님의 건강을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마움을 표하며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강아지 용품들을 우리 집에 가져왔고 우리는 공항에서 한국에서 도착한 진돗개를 만날 수 있었어요. 강아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큰 누런색의 마른 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르코와 아이들은 그런 강아지가 좋은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외모와는 전혀 달랐고 조금 더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마르코는 그 강아지를 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죠. 콜이란 이름은 마르코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코리아라는 한국이라는 단어에서 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코리는 진돗개 종류 중에 황색을 띠고 있어서 황구라고 하는 진돗개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코리에게 정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항상 저희 주위를 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잠든 후 한밤중에 저는 마르코와 소파에 앉아 강아지 입양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죠. 로사, 정말 코리를 맡는 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소피가 강아지를 원해하는 걸 아는 만큼 우리도 한번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르코, 나는 진짜 강아지를 키우는 게 무서울 것 같아.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소피가 위험할까봐 걱정이 돼. 마르코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당신이 강아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믿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진지한 눈빛이 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졌어요. 코리가 어슬렁거리며 우리 주위를 맴돌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르코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로사, 조금씩 익숙해지면 될 거야. 코리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야. 마르코가 말했지만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리가 소피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소피가 코리의 털을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고 코리는 그 옆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르코의 말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코리가 갑자기 소리내며 일어나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코리에게 달려갔고 그가 소피의 방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피에게 뭔가 잘못된 건가? 저는 코리의 뒤를 쫓아 소피의 방에 들어갔고 다행히도 소피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죠. 하지만 코리는 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짖었어요. 코리, 왜 그러니? 라고 물었지만 그는 저를 가리키며 더욱 짖어댔죠. 그때 저는 코리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동시에 코리의 존재가 가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마르타 부부가 돌아와서 해준 얘기에 저는 코리에 대해 미안함이 더욱 커졌죠. 부부의 얘기로는 코리는 원래 서울 강남구에 살던 일본인 주인에게 버려졌다고 했어요. 그 주인은 코리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주인은 코리가 잘못할 때마다 큰 소리로 꾸짖고 때로는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기도 했다네요. 코리는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항상 몸을 움츠리고 주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야 했답니다. 그 일본인 주인은 코리를 무시하고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으며 정서적으로도 학대했었습니다. 결국 일본인 주인은 이 강아지를 강서구의 외진 곳에 두고 이제 너는 혼자야 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고 우연히 지나가던 유기견 보호단체 봉사자의 신고로 유기견 보호소로 구조가 되었던 거죠. 특이하게 코리는 진돗개였지만 심한 학대와 영양실조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진돗개로 알아보기 어려웠던 거였죠. 그렇게 코리는 잔인한 일본인 주인에게 이렇게 버려진 후 심한 고독과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처음 코리를 만났을 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첫 만남이 저에게는 어려웠고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다가갈 수 없던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코리에게 미안함이 컸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코리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으며 저는 앞으로 코리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었죠.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코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르코는 저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고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새벽에 코리가 갑자기 저희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코리가 뭔가를 알고 저를 깨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코리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날은 특히 더 강하게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코리를 따라 나갔고 아이방 앞에서 문을 긁고 있는 코리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문을 열어보니 소피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있었고 이를 본 저와 남편은 놀라서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피는 몇 주 전부터 소화간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코리 덕분에 우리는 제때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다행히 소피는 응급처치 덕분에 안정된 상태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소피의 상태를 살펴보며 이번 발작은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게 안도했지만 소피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았죠. 그 사건 이후로 코리는 소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리가 정말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녀의 기분을 잘 살피는 코리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소피는 회복 후 코리와 더욱 가까워졌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코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코리가 소피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느꼈습니다. 코리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은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저희 가족은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는 코리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축제에서는 한국 전통음악과 춤, 음식이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모였어요. 그날 코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아주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아이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갔고 어른들에게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특히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이들과 사진을 찍는 순간 코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진돗개가 이렇게 귀엽고 동시에 강력한 보호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었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전통 무예 시범이었어요. 무예를 시연하는 동안 코리는 무대에 올라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시범이 끝난 후에는 관중들에게 다가가 흥미롭게 반응했죠.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코리에게 다가오며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코리는 즉시 아이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아 주위를 살폈어요. 주변 사람들은 진돗개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는 개구나 라며 코리의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코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코리가 보여준 용감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축제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우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피가 7살이 되던 해 여름의 오후 우리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죠. 코리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어요. 해변 근처의 캠핑장에 도착하자 모두들 신이 나서 텐트를 치고 바비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모래사장에서 놀고 코리는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지켜보았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우리는 모두 모여 앉아 바비큐를 즐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소피가 코리 여기 와 라고 부르자 코리가 뛰어와서 소피의 곁에 앉았죠. 소피는 코리를 쓰다듬으며 너도 고기 먹고 싶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피가 갑자기 해변 쪽으로 뛰었어요. 코리는 그녀를 따라가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소피가 물가에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와 남편은 재빨리 소피에게 다가갔어요. 소피는 물속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피가 발을 헛디디며 물속으로 넘어졌죠. 저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코리가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소피에게 다가갔습니다. 코리는 그녀의 팔을 물어당기며 구조하려 애썼고 결국 소피를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소피는 조금 놀랐지만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고 코리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뛰어온 것에 우리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코리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코리가 소피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보호자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소피는 코리의 목을 꼭 껴안으며 고마워, 코리 라고 말했죠. 코리는 그저 행복한 눈빛으로 소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코리와 소피는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저희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죠. 코리 덕분에 소피는 더 이상 물가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지만 두 친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코리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코리는 이제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매력을 전파하는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진돗개, 특히 코리는 한국에서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진돗개는 전통적으로 충성심과 용맹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소중한 존재죠. 코리는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다고 알게 됐어요. 제가 확신하게 된 이유 중 첫째로 코리는 저희 집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반려견으로 진돗개라는 위대한 견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히 코리가 소피를 지켜준 사건은 그의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코리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의 상징입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그 모습은 한국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축제나 행사에서 진돗개가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리는 사랑과 우정의 매개체로서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한국이 아닌 곳에서 진돗개와 함께하는 경험은 저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코리는 한국에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문화적 아이콘이자 충실한 친구, 그리고 가족의 보호자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저희 가족에게 코리가 가져다준 변화와 사랑의 이야기는 진돗개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한편 저와 소피는 견종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없었기에 코리를 처음 만났을 때 일본의 대표 견종인 시바견에 대한 착각도 떠올랐었어요. 시바견은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었죠. 반면 한국의 황구인 진돗개 코리는 용감하고 똑똑하며 주인과 가족을 목숨 바쳐 지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리는 그런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그의 용맹함에 감동하게 되었죠. 이제는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서 코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그저 귀여운 반려견이 아니니 충성과 용기의 상징으로 한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 품격 높은 개들은 고귀한 역사 속에서 사람과 함께하며 진정한 동반자의 면모로 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애정 이상으로 한국의 자부심을 응축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